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53분입니다. 오늘 공지사항을 좀 늦게 올려놓긴 했는데요. 커뮤니티에 글 하나 써놨습니다. 오늘 오후 영상 녹화가 좀 늦다고요. 제가 지금 휴가철이고 해서 지금 이제 집을 좀 비웠습니다. 그래서 이 평상시와 녹화 환경이나 이런 게 좀 다르다 보니까 녹화 시간에도 조금씩 좀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처럼 이렇게 좀 녹화 시간이나 환경이 뭐 다른 게 평상시와 좀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면은 미리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있었던 일들 좀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에 미국 증시가 주 후반에 대략적으로 목요일에서 한 금요일 정도쯤 해갖고 이제 어떤 기존 조정의 흐름에 좀 변화를 나타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조정이 좀 일시정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 이 조정이 끝났다라고 선언할 수는 없고요. 조정이 근데 거의 끝나가는 그런 분위기로 딱 어제 마감을 한 겁니다. 다른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뭐 올랐다라고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무슨 경제지표가 있어서 올랐다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그런 경제지표는 핑계고 지난주에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주 후반에 경제지표 핑계를 대고 그냥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반등을 하려고 하고 이번 조정을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잊으시면 안 될 점들이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자체가 아직 붕괴된 것은 아니다. 상승 추세 중에 지금 첫 번째 의미 있는 조정이 좀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 조정이 이제 여기서 끝나냐 마느냐 결정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석적인 관점에 따르면은 눌림시 매수 전략이 맞습니다. 눌림시 매수 전략이 맞는데 눌림시 매수 대응을 하는 게 맞긴 맞는데 아직 이 조정이 끝났는지는 우리가 아직 미지수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 눌림시 매수를 해야 된다. 이건 아직 물음표입니다. 아직까지는 쭉쭉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 좀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 게 이 조정이 막바지에 거의 다 와간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투매 가능성을 일단 언급은 했습니다. 투매 가능성. 물론 지금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이 투매 가능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투매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의 비중을 어느 정도 좀 가지고 가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지금 이제 그래 이 정도 됐으면 바닥 나왔지 이제 주식 몰빵이다 이런 대응은 조금 좀 위험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큰 어떤 투매가 한 번 더 쏟아진다라면은 굉장히 좀 크게 쏟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차라리 한번 투매가 더 쏟아지면은 더 큰 반등, 좀 더 튼튼한 바닥을 만들어낼 수도 있긴 있는데 지금 이게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어느 정도 좀 가지고 계셔야 되고 위쪽으로 쳐다보시더라도 네. 어쨌든 이런 거에 좀 대비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상승 추세 중에 첫 번째 하나의 이 조정 파동이 거의 끝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하나의 추세가 어떤 하나의 파동이 끝날 때는 조용히 끝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슈팅성 흐름이 한번 나오고 나서 끝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점들 염두는 해놓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뭐 투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기서 투매가 나올 거니까 이거를 먹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대비를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세의 끝자락이기 때문에 깜짝 폭락 이런 것도 감안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긴 있는데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떤 기업들의 실적, 경제 지표, 아주 FOMC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을 앞두고 지금 시장은 좀 먼저 굉장히 많이 빠진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지표들은 뭐 어쩌다 한 번 정도 뭐 투매를 잠깐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그렇게 밑바탕을 깔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좀 다시 간단하게 한 번만 좀 더 대응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대응에 관련해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단기적인 관점, 중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관점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직 조정이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빠지고 있다, 그죠? 계속해서 조정 지속이니까 이 단기적인 대응은 사실 반등심에도 왜냐면 지금 빠지고 있으니까 조정이 끝난 게 아니니까 이게 일단 맞다라고 보고 또 그리고 대신에 이제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정도만 바닥 나올 가능성이 높다. 눌림시 매수 전략을 가지고 가보자. 아직 눌림시 매수 하면 안 되고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쯤 빠졌으면 이제 눌림시 매수 전략 정도는 이제 머릿속에 가지고 가자. 단기적으로도 이 정도 빠졌으면 반등시 매도가 정석이긴 하나 머릿속에는 눌림시 매수를 전략을 가지고는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렸죠. 다만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 시장이 지금
너무나 한번 쿵 하고 빠져버렸기 때문에 다음번에 얘가 또 고점을 높이고 계속 랠리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을 하기 좀 어려워졌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반등시 매도 전략,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좀 안 좋아질 거를 우려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생각에는 아직까지 바뀐 게 없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는 단기적인 이 관점에서 조정이 끝났느냐 조정이 끝났냐 말았냐, 지금 이걸 일단은 우리는 집중해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런 그 조정이 끝나거나 아니면 뭐 투매가 한번 더 나오고 끝나거나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지표들의 영향을 좀 받을 예정이죠. 그죠? 기업 실적, 뭐 각종 FOMC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오늘은 뭐 장중에 뭐 특별한 이슈 이런 것은 일단 눈에 띄는 건 없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어서 뭐 무슨 지표가 발표가 돼서 어떻게 되고 이런 건 없었고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미국 증시가 오늘 긍정적이었으니까 지금 현재 유럽 증시 긍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고 반등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아시아 증시도 비교적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일본 증시 막 2% 넘게 상승을 하고요. 코스피도 1% 넘게 상승을 하는 등 어떤 좀 의미 있는 매수세를 보이는 곳들이 슬슬 있었습니다. 왜냐, 이런 것들은 미국의 영향이다. 물론 뭐 물가 지표라든가 그런 지표의 영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아시다시피 지금 증시가 그런 거는 매크로적인 변수는 별로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냥 투기적인 요인에 의한 움직임, 그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특별히 어떤 이슈는 없었지만은 이제 이 의미 있는 어떤 시세 같은 것들은 좀 있었습니다. 중국 증시는 보시면 오늘도 좀 부진한 모습들을 좀 보였거든요. 다른 나라들이 막 1%씩 올라가고 2%씩 올라가고 이러는 상황에서도 가장 약하고 가장 지금 글로벌에서 소외가 된 게 중국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중국은 오늘도 계속해서 이런 부진한 흐름을 이어나갔다라는 겁니다. 중국이 부진했다라는 것만 갖고 지금 뭐 이게 특징적인 시세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요즘 좀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중국 금리입니다. 중국 10년물 국채금리 한번 볼게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투매가 일어났어요. 투매가.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이 정도 왔으면 쌍바닥 만들고 올라가는 게 맞긴 맞는데, 근데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쌍바닥 만드는 걸 실패하고 더 쏟아졌고요. 이게 또 그리고 워낙 어떤 중요한 자리를 지키지 못했으니까 이제 투매의 흐름, 이런 것까지 약간 슈팅성 흐름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중국 금리가 쭉쭉쭉쭉쭉 떨어지고 있는 것은 한국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10년물 국채 금리였고요. 중국 10년 국채 금리였고,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그 한국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한국 금리도 이렇게나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며칠 전 지난주에 그 몇 가지 기사들을 보여드리긴 했는데, 연합뉴스 이런 기사 보여드리긴 했는데, 한국은행이나 어떤 한국은행의 뭐 그런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한국의 어떤 통화정책 이런 거와도 상관없이 계속해서 너무 심하게 많이 빠지고 있다고요. 이런 점들. 이렇게 움직이는 건 중국의 국채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과도 좀 연관이 있긴 있겠죠. 그죠? 중국 금리가 떨어지니까 한국 금리도 저렇게 떨어지는 것도 분명히 있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중국 금리가 저렇게 폭락했다라는 게 오늘의 좀 특이한,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시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보여드리고 있는데, 중국 금리가 일단 왜 이렇게 떨어지냐. 이거는 뭐 물론 투기적인 요인도 있겠죠. 투기적인 요인. 또 그리고 뭐 어떤 미국의 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건 중국 금리니까 그만큼 지금 중국 경제가 안 좋다, 중국 경제에 대한 희망이 안 보인다, 뭐 그런 거를 또 반영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중국은 지난주에 금리 인하를 많이 했습니다. MLF 금리, 하여튼 이런 것들, LPR, 하여튼 여러 가지 금리들이 있는데, 그런 금리들을 쭉쭉 다 인하를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중국 경제가 안 좋아가고 금리 인하를 더 할 수 있어, 그래서 부양책을 더 쓸 수 있어라는 그런 기대감이 여기 지금 채권 시장에 묻어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근데 중국 인민은행에서는 이런 점들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인민은행 입장에서는 이거는 채권 시장 과열이라 할 수 있겠죠. 금리가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건 인정한다. 근데 중국 인민은행인 내가 봤을 때 이건 너무 정도와 폭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지방은행들이 이 중국 채권 시장에 굉장히 많이 과도한 베팅을 했고, 만약에 얘가 이제 급격하게 돌아서는 순간은 중국 지방은행들이 파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지금 중국 인민은행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 때문에
시장에 개입까지 하고 있는데 개입이 실패를 해가지고 지금 오히려 금리가 투매가 나오는, 그러니까 채권에 오버슈팅이 나오는 이런 게 오늘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참, 또 그리고 미국의 물가지표 뭐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도 이렇게 됐겠죠. 사실 중국의 금리가 뭐 이렇게 아래쪽으로 쏘아 붙이니 뭐 이런 것 때문에라도 사실 지금 미국 국채 시장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그런 것도 분명히 있긴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저기 미국 10년물 국채죠. 이거 물가지표 발표되고 나서 급등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막 랠리를 하고 있잖아요. 아마 중국 금리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개인적인 어쨌든 뭐 지금 이 생각은 조금 좀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중국 증시나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국 관련된 자산들이 전부 다 굉장히 경제가 좀 안 좋다, 안 좋다 이러면서 물론 경제가 좋아진다는 기대감도 있었긴 있었습니다. 삼중전에 관련해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 건 좀 약했고 결과적으로 계속 경제에 대한 우려 이러면서 경기 둔화된다 이러면서 이 중국 관련된 자산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소외가 되고 있어요. 언제부터? 5월부터 지금까지. 5월부터 거의 8월이 다 돼가는 지금 이 시점까지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중국 증시가 이렇게 빠지는 와중에 세계 증시도 AI가 빠지면서 다 같이 조정이 한번 나왔고요. 그래서 한 번쯤 이제 그만 중국 증시도 반등을 할까 했는데 세계 증시가 이제 하락을 맞아버리니까 중국 증시가 빠지다 지금 한 번 더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덩달아서 지금 보이는 모습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덩달아서 야 이렇게 된 김에 주식시장 빠지는 김에 그래 경기 안 좋다라는 거니까 채권 베팅 강화하자. 지금 이런 움직임으로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쯤 진행됐고 또 그리고 인민은행에서 어떤 그런 뭐 개입 같은 것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건 개인적으로 요거는 좀 언더슈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가 이걸 언더슈팅이다라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는 세계 증시에 조정이 여기서 일단락 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한 번 더 빠져봤자 이제 언더슈팅이거나 투매 한 번 정도 나오거나 말거나. 그래서 지금은 사실 세계 증시 조정이 거의 끝난 타이밍이라고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그렇게 밑바탕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중국 금리의 폭락은 약간 좀 그죠? 언더슈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얘네들이 한 번에 확 돌아서면서 세계 증시나 이런 것들도 조금 좀 돌아설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일단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증시가 지금 반등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중국 채권 금리가 이렇게 막 떨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게 언더슈팅적인 흐름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언더슈팅이 끝났다라고 장담은 못 합니다. 그죠? 얘도 얼마든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슈팅이 걸린 거잖아요. 슈팅이 한 번 지금 한두 번? 한 번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슈팅이 두 번, 세 번 못 나올까요? 충분히 두 번, 세 번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런 모습들을 봐도 전반적으로 어쨌든 금융시장이 어떤 변곡자리 부근에 오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세계 증시의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중국 채권 금리가 저렇게 한다는 모습이거나 중국 금리의 저런 모습이나 아니면은 뭐 약간 이야기를 좀 약간 사족을 덧붙여서 뭐 이런 엔화의 모습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도 어쨌든 지금 금융시장의 어떤 중요한 중기적인 변곡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요? 다만 이제 조만간 방향이 뭔가 이제 반대쪽으로 다들 갈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다들 지금까지 가던 어떤 이러한 방향들이 있고 이러한 방향들에 다들 어떤 변화를 줄 것 같은 떨어지던 주식이 다시 올라가려고 떨어지던 나스닥이 다시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죠? 또 그리고 막 떨어지던 중국 금리가 막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고 약간 이런 거를 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이 흐름들은 다 공통적으로 끝났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벌어지던 일련의 이런 흐름들, 뭐 뭐 세계 증시의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흐름들, 뭐 엔화의 이런 흐름들, 아니면은 뭐 국채 금리의 뭐 중국과 한국의 국채 금리 급락,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아무튼 이제 전반적으로 다 방향을 좀 꺾으려고 하는 그런 시기에 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고요.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아직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생각은 좀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죠? 아직 이제 확정된 건 없고 다만 이제 이런 흐름이 끝나갈 가능성이 좀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 적당히 뭘 하든지 현금 비중을 좀 적당히 좀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아무튼 슬슬 반대쪽으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정도, 그죠?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들 좀 말씀드려봤고요.
하여튼 그래서 중국 증시는 오늘도 좀 부진하긴 했죠. 상해 종합인데 뭐 보시다시피 이런 부진한 모습. A50 지수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A50 지수도 이렇게 부진한 모습. 그리고 중국과 관련해서 뭐 여기 있는 거 뭐죠 이거? 구리 가격 같은 것도 굉장히 부진한 흐름들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 계속 이렇지는 않을 것이다. 막바지다. 다만 여기서 투매가 한 번 더 나올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돌릴지는 이건 이제 미지수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슬슬 반대를 좀 생각을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렸죠. 반대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은 그죠? 다시 AI가 잘 나갈 수 있다. 뭐 아니면은 뭐 소외됐던 친구들 차라리 뭐 지금 중국이라든가 뭐 이런 친구들은 차라리 뭐 잘 나갈지도 모르겠다. 이런 아이디어들을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주의해야 될 거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것, 뭐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차트 패턴으로 말씀드리면 쭉 올랐다가 기간 조정 모이고 나서 여기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들, 대표적으로 알테오젠 같은 그런 차트 모습은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알테오젠이 어떻게 생겼었냐면은 이렇게 생긴 거죠. 알테오젠 차트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걸 좀 주의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물론 아직까지 건전해 보이고 좋긴 한데 이렇게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이어갔다가 기간 조정 보이고 여기서 레벨업 했을 때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오버슈팅으로 인식되면서 꺾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얘가 꺾일지 안 꺾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차트 모양은 조금 경계해야 될 것 같다 싶습니다.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거는 나스닥의 뭐 어떤 낙폭과대, AI의 낙폭과대, 어떤 이런 낙폭과대, 단기 낙폭과대 이런 걸 좀 시장이 좀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던 친구들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좀 오르는 거 이런 거를 좀 생각하는 게 좀 적당한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있었던 일들 가볍게 좀 차트들 쭉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중에 독일 증시 보시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다들 어떤 반등을 시도하고 있어요. 다들 이런 조정을 끝내고 이제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 증시는 조정조차도 별로 심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답답한 구간 안에 있었고요. 일단 뭐 괜찮아 보입니다. 5일선 거의 대부분 다 5일선 안착 시도 뭐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일본 증시로 바로 넘어갈게요. 일본 증시도 뭐 이렇게 반등하려고 하는 모습들. 어제 하락이 언더슈팅으로 인식되는 듯한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조정이 끝났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요렇게 쭉 하락 파동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오래간만에 그래도 좀 많이 올라온 거잖아요. 이 양봉이. 이날 급락을 거의 다 되돌렸지 않습니까? 이날 급락을 거의 다 되돌렸으니까 엔간하면은 이제 반등이나 이런 걸 기대도 할 수 있긴 있는데 말씀드렸죠. 아직 조정이 끝났는지는 모른다. 일단 조정이 끝났는지 모른다면 조정 진행 중이란 가정하에 반등심에도인데 반등이 제일 많이 올라온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잘 풀리면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지만 삐끗하면 투매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될지 모른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냥 잘 봐가면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 가격대는 이제 어느 정도 일단 조정이 끝났을 가능성, 여기 어딘가가 바닥일 가능성은 있겠구나 이 생각은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 그죠? 좀 전에 봤죠 우리 중국 증시 부진한 힘없는 모습 아직도 힘이 없습니다. 근데 이러다 한 번에 확 힘이 생길지도 몰라요. 어쨌든 근데 아직까지는 홍콩 증시도 그렇고 중화권 증시들은 대부분 다 힘이 없다. 그나마 오늘 홍콩은 조금 좀 튀어 올랐는데 이런 것들이 투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염두는 해야 됩니다. 이 정도쯤이면 거의 다 빠진 것 같긴 한데 확신할 수는 없죠. 봐가면서 차라리 한번 훅 빠지면 차라리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이제 눌림심에서 조금씩 해보는 게 뭐 그런 거 정도는 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거의 다 조정이 끝나긴 끝난 것 같은데 투매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으니까 이 정도 가격대면은 눌림시 매수로 살짝씩 그러니까 조금 좀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런 양봉들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는 어떤 눌림시 매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씩 뭐 접근, 그죠? 네, 그런 거는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직 조정이 끝났다라고는 조정이 끝나진 않았지만, 조심스럽게 이 정도 가격대면 거의 다 왔으니까 여기쯤에서는 이제 뭐 주식을 조금씩 사본다. 이런 플레이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을 조금씩 사 모으지만 대신에 여기서 이제 훅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현금 비중을 넉넉하게 갖고 눌림시 매수. 위로 올라갈 때 따라 추격을 하는 게 아니고요. 눌림시 매수.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공격적으로 이거를 막 주식을 위로 올라간다라고 베팅을 하기는 아직까지는 우리 하락의 대장이 아직까지는 그죠?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얘도 아직 조정이 안 끝났단 말이에요. 나스닥도.
이런 점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콩 증시가 이렇게 됐고요. 오늘 한국 증시 좀 내용 살펴볼게요. 한국 증시 오늘 코스피 5일선 안착했죠, 드디어. 얼마만입니까? 5일선 안착했습니다. 이거 한 방만 갖고는 조정을 끝났다라고 하긴 뭐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상승이 더 투매를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투매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대략적으로 이 정도 가격대면은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눌림심에서 일단 접근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매집 같은 거 원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매집은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매집 기준은 어디일까요? 여기 있는 이런 자리들이 붕괴만 되지 않는다면은 매집 전략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로 올라간다라고 매집 조금씩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냥 말씀드렸다시피 투매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투매가 나온다라는 생각도 일단 가지고 현금 비중 좀 갖고 가는 게 중요하겠죠. 하여튼 오늘 5일선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어쨌든 어떤 이런 게 매수세를 의미하는 거긴 합니다. 다만 처음 올라온 거기 때문에 매를 얻어맞을 생각을 하긴 해야 되고 이 눌림시 매수 그런 건 일단은 해볼 수도 있겠다. 그 정도 생각을 좀 하면서 조금씩 매집 그런 거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그래요. 오늘 오래간만에 얼마만입니까? 사실 지금 보시면 5일선을 깬 게 7월 11일이었는데 오늘 다시 5일선 올라왔습니다. 7월 29일. 오늘 5일선 올라왔죠. 처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엄청난 투매를 유발시킬 수 있지만 근데 대략적으로 이제 이 정도 가격대는 어떤 조정이 끝나는 가격대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하셔야 된다고요. 이것도요. 그래서 아직까지 조정이 끝났다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 정도 매수세를 봤다면은 이제 눌림시 매수, 투매가 혹시나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하에 현금 비중 좀 갖고 가면서 어떤 주식 매수 이런 거를 고민해 보는 거는 매수를 조금씩 매집 이런 걸 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저 말씀드렸죠. 여기서 지금 주식 샀다라고 해서 저 멀리 대대상승하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아직은요. 지금 중국의 경기가 안 좋다라든가 미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든가 여기저기 이것저것 좀 불안한 신호들이 있고 확인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미국 고용지표는 어떻습니까? 또 그런 것들 확인해야 될 게 이번 주에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이게 엄청 좋을 거야라는 그런 너무 긍정적인 생각은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다 말씀드렸고요. 오늘 움직임, 주식 종목들 움직임 좀 몇 가지만 보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승보다요. 그리고 2차전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조금씩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보이거든요. 물론 2차전지도 많이 올라온 건 아닌데, 이런 흐름에 조금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코스피가 선물이 1.1% 올랐단 말이죠. 근데 삼성전자가 0.3%, 하이닉스가 2% 올랐네요. 근데 사실 이런 거 의미 있게 오른 게 아니죠. 그죠? 이 좀 모양으로 좀 구체적으로 좀 더 보자면은, 삼성전자가 5일선 안착에 실패했고, 하이닉스도 5일선 근처에도 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 힘이 반도체가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5일선에서 막 열심히 개기고 있는 거는 에코프로를 비롯한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한 2차전지 친구들, 그러니까 평상시에 얻어맞았던 이런 친구들이 지금 오히려 좀 더 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반도체를 한국 증시에서 다시 산다. 이거는 일단 조금 좀 물음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근데 오늘 코스피 평상시에 서운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모양 좋았습니다. 하여튼 오늘 좀 한국 증시에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은 이건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존의 반도체 대장들이 힘이 빠지고 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번에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얘네는 조금 서운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 오늘 나스닥에서 보셔야 될 포인트는 이제 5일선에 본격적으로 맞닥뜨린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S&P와 나스닥이 5일선에 맞닥뜨리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5일선에 맞닥뜨려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투매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근데 일단 지금 분위기 좋긴 합니다. 물가지표 이런 게 좋아가지고 채권 시장이 지금 환호를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이라 가지고 일단 더 이상 투매는 일단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근데 아시다시피 그죠? 이 투기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변동성이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튼 좀 주의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장은 오늘 밤에도 일단 저는 아무것도 할 생각 없고 일단은 가만히 그냥 지켜만 볼 생각입니다. 그냥 빨리 잘 생각이에요. 러셀 지수에서 보셔야 되는 거는 또 그건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러셀 지수죠. 러셀 지수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레벨업도 할 수 있긴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올랐다가 기간 조정 보이고 여기서 또 올라가려는 이런 패턴을 좀 주의하자라 말씀드렸는데 딱 그런 모습이긴 하거든요. 러셀 지수는 실질적으로 금리가 인하되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실적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계속 좋다라고 하기는 조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망을 좋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러셀 지수를 가지고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러셀 지수 비중을 조금 좀 줄여보시는 게 조금 뭐 정석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게 좀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살짝 좀 듭니다. 네, 일단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